네, 안녕하세요. 한문교육과 오소연입니다. 네, 저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 제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 대학 생활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배움의 실천, 도전의 가치, 성찰과 보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배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배움이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배움의 과정 또는 좋은 성적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배움이 실천을 통해 타인,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배움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찾아서 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주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육격차의 현황과 원인, 해결에 관해 고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육격차와 소외계층 교육 여건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약 대학에서 이 과목을 수강하고 그 수강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저는 계속해서 수동적인 사람에 머물게 될 뿐만이 아니라 교육격차 해결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교에 진로 멘토링을 나가면서 대학생 멘토는 선생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존재로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으며 고민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서울럽 멘토로 활동하며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황클래스 멘토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어떤 멘토링이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링일까 계속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 여러 차례 우수 멘토링으로도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우수 멘토링보다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메시지인데요. 제 멘토링을 통해서 교과목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말은 제게 또 다른 동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곧바로 교육격차 문제 해결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 기회가 되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 교육격차 문제 해결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교 2학년 때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많은 글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보다 신뢰성 있는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를 활용해 진로 정보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도전의 가치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이 학교 공지사항을 보다가 2024 실패 작품 자랑대회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자랑한다는 것이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던 제게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학부 학생 성공 스토리 시상식 카드뉴스도 제가 제작했었는데요. 여러 학우들의 도전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도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패와 도전이 두렵고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라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머뭇거렸던 여러 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바탕으로 여러 성공의 경험도 겪을 수 있었는데요. 학생 성공 e포트폴리오 공모전이나 멘토링 우수 사례 공모전 등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실패의 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전에서의 용기, 과정에서의 노력,
결과를 통한 부족한 점 인식과 보완은 저를 한층 성장시켰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성찰과 보완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홍보에 제가 직접 참여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성균웹진 편집 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꼼꼼함과 소통 능력은 기사를 편집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부족한 디자인 실력은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수습 기자로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제작하면서 제 그 부족함을 크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퀄리티도 굉장히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툴을 다뤄본 적이 없던 저는 다른 학우들에 비해 작업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못하는 것을 가리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었을 텐데 제 부족한 디자인 실력이 같이 활동하는 학우들과 또 더 나아가 학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 디자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성균웹진 편집부의 스터디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제가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앞서 파악한 부족한 점을 개인 공부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식 편집기자 활동에서는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 디자인 실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약점은 피하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약점이 새로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 대학 생활은 배우기만 하던 학생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도전을 두려워하기만 하던 학생에서 도전의 가치를 알고 도전하는 학생으로, 부족함을 외면하던 학생에서 부족함을 극복하는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게 학생 성공이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배움을 실천하고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의 도전을 보면서 도전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